검은 개, 그 이름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가 어렵거나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우울증을 검은 개라는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왜 검은 개일까요? 개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고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루기 어렵고 무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검은 개와의 첫 만남. 저에게는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울증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일어나기가 힘들었던 날 말입니다. 이 검은 개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텅 빈 기분이 들었고 삶은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예고도 없이 검은 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은 바로 이렇습니다. 감기처럼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어떤 날은 한밤중에, 또 어떤 날은 행복한 순간 한가운데서도 불쑥 나타납니다. 검은 개는 저를 늙어 보이게 하고 늙은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삶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검은 개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데 왜인지 나만 그 즐거움에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검은 개를 만나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은퇴 후 생활의 변화,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일들이 검은 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부 일상을 잠식하는 우울증. 검은 개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말이죠. 검은 개는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좋아하던 취미가 있으셨죠?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를, 어떤 분은 바둑을, 또 어떤 분은 손주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보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하는 일입니다. 검은 개는 제 식욕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갉아먹었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도 좋아하던 반찬도 맛이 없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숟가락을 들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 문제. 내가 뭐 하려고 부엌에 왔더라?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치매의 시작이라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때로는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어딘가에 가려면 초인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밥을 먹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친구가 함께 산책하자고 해도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검은 개는 제 작은 자신감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경로당에 가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이 재미없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전만 못하지 뭐. 늙으면 다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제3부 숨기고 싶었던 마음. 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이 제 검은개를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숨기고 싶을까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무서웠습니다. 부끄러움과 낙인 때문에 검은개를 숨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봐, 나이 들어서 정신력이 약해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럼 괜찮지라고 대답하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이런 감정적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괜찮은 척, 웃는 척, 건강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아픈 것보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밤에는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듯이, 고혈압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듯이 우울증도 그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뿐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4부 악순환의 나락으로. 검은 개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검은 개는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짜증을 내게 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었죠. 평소에는 온화하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밥이 조금 짜다고, TV 소리가 크다고, 손주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내가 무서워.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고 친밀감을 묻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도 마음이 다칩니다. 손을 잡고 싶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내 모습에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밤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를 깨웠고 다음날 얼마나 피곤할지 상기시켰습니다. 밤이 제일 힘듭니다. 잠들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돕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내가 없으면 오히려 나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잤으니 또 힘든 하루가 되겠지.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우울함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은 개는 더 커졌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점점 자주 찾아옵니다. 거의 매일, 아니 하루 종일 검은 개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 정도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맹견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검은 개를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로 잊으려 합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상황은 더 나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에 의존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처음에는 의사 처방대로 먹다가 점점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은 개는 오히려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쓰러져 있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검은 개가 마침내 제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잃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오브 회복의 시작 마이너스 용기 있는 첫걸음. 가장 어두운 순간, 이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 회복의 첫걸음이었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되지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안과에 가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 간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이 알면 어쩌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꼭 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6부 우울증에 대해 배운 소중한 진실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분은 우울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이 검은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평등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집단 치료.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약을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던데, 약을 먹으면 사람이 멍해진다던데. 하지만 요즘 약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물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처방받아야 합니다. 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치료의 일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 가끔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도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깁니다. 요즘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나한테 화가 나신가? 이런 오해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하거나 병원에 동행해 주거나 그저 곁에 있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제7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제 검은 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몇 가지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검은 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 관리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듯이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관리하듯이 말입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검은 개는 더 크게 짖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운동의 놀라운 효과. 규칙적인 운동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의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약만큼 효과가 있다니요.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는 것.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근처 공원을 거닐어 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나무의 색깔, 새소리, 바람의 느낌.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팔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 허리 돌리기. TV 체조 프로그램을 따라해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감정 일기 쓰기. 감정 일기를 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노트 한 페이지, 아니 몇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였다. 아침부터 우울했다. 점심 먹고 나니 조금 나아졌다. 저녁에 손주가 전화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지는지, 어떤 일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기 힘드시면 가족에게 말로 이야기하고 녹음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손주가 웃는 모습을 봤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울한 마음은 작아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이런 일상의 리듬이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낮에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수면 리듬도 좋아집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있고 싶더라도 완전히 고립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들을 만나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나 절,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꼭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대화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8부 희망의 메시지 마이너스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세요.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검은개의 날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자가 전하는 진실입니다. 우울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저는 검은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만 챙겼습니다. 가족 일 의무.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건강과 행복이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소중합니다. 바쁜 하루보다 평화로운 하루가 가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할 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제 삶을 다시 생각하고 단순하게 만들도록 검은개가 저를 강요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문제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검은 개가 찾아오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왔구나. 들어와. 라고 말합니다. 검은 개를 인정하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검은 개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검은 개는 아마도 항상 제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서운 짐승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검은 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식, 인내, 규율, 그리고 유머를 통해 가장 무서운 검은 개도 않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식 마이너스 우울증에 대해 배우세요. 이해하면 덜 무섭습니다. 인내 마이너스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규율 마이너스 꾸준히 실천하세요. 운동, 일기, 규칙적인 생활. 유머 마이너스 때로는 웃어 넘기세요.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검은 개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말하세요. 요즘 마음이 힘들다.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 배우자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친구에게 말하세요.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의사에게 말하세요. 우울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의 웃는 얼굴, 봄날의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와의 담소, 아름다운 음악.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울증은 여러분에게서 이런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까?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이겨냈습니다.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말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첫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웃 어르신이, 친구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 보건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남은 생의 매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미세요. 반드시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